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에서 마련한 단체장 대담 릴레이 민선 7기 새 희망을 그린다의 진행을 맡은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폭염 대책은 민선 7기 단체장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새로운 도약으로 잘 사는 남해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장충남 남해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대담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충남 남해 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경남 남해군 담당 정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이제 한 2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 취임 소감과 함께 남해군의 이 폭염 대책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남해 군수에 당선됐습니다. 군수에 취임하고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 많고 또 바로잡아야 할 일 많고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수로서는 정말 비가 오나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또 폭염이 걱정입니다. 저희 남해도 15일부터 폭염경보 발효 중인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남해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예. 어르신들이 폭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실과장님들과 같이 이 어르신들의 폭염 대책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하고 바깥 활동도 좀 자제하시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가두리 양식장 등 어민들의 피해도 많습니다. 또 농축산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안전이라든지 농축산물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8명이 네.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부 경남에서는 유일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네.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서부 경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남해에서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성향의 군수가 두 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분은 당시의 지역 성성상 당 간판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남해 최초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이 됐는데 얘가 당선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크게 좌우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남해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현직 군수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더욱더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선거였는데요. 이 쉽지 않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가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어떤 국민의 지지도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었고요. 예. 또 변화와 화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 또 집권 여당의 군수를 뽑으면은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로 이어지는 라인으로서 남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인구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제가 당선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다른 후보에 비해서 장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장충남 군수의 득표율은 46.16%, 네. 자유한국당 박영일 후보 득표율은 40.14%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표차로도 1,780표 정도인데요. 네. 박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선거 후 분위기 수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선거를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이 통합과 화합을 제가 제일 큰 이슈로 삼았고요. 또 군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쓴다고 여러 차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두 분 후보님을 각각이 따로 뵙고 앞으로 남해 군을 위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뜻을 합치자 그런 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그 두 분들의 공약을 제 공약과 같이 통합을 해서 공약 단일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도 단일화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의 그 지지층, 그분들과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군정을 화합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결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서 모두 가져갔습니다. 네네. 현재 남해군 의회는 민주당 3석, 한국당 7석으로 한국당이 다수인데다 네. 의원들 사이에 감정적 앙금도 남아 있어서 네. 군수님의 역할이 더 커 보입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어떻게 갖고 가실지요? 예, 의회는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원구성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적 과정은 존중돼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일부 지역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이 국민의 소통 통로로서 운영위원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남해를 화합하고 발전시키는 양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집행부보다도 제8기 우리 남해군 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선 7기 남해군 수장으로 이제 남해군이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남해군 서면에요. 네. 이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소 네. IGCC 건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추진 현황하고요. 네. 또 IGCC 발전 로드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IGCC는 우리 국민들의 여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 국민들은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우려의 내용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게 1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문제인데 1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문제인데 지금 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 비관론도 있습니다. 예. IGCC는 2015년 우리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7년 4월 28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 발전 4대 대표 기업인 한국전력, 또 동서전력, 한국전력, 동서발전, 네.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이 세 개사가 남해군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그 4개사가 3억씩 출자를 해서 12억 원의 돈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서 아마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건데요. 저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이 여타의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정말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해 경제로 봐서는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은 공사 면적이 한 4만 5천 평 됩니다. 예. 그리고 공사 금액은 1조 9천억이고요. 예. 그런 공사가 진행되면 아마 남해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대규모 공사인데 거기에 따르는 대규모 노동인력, 숙박업, 음식점, 중장비업 등등 해서 남해 경제 활력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남해 환경 문제라든지 또 세수 문제라든지 변전소 이전 문제라든지 용수 문제라든지 급수 말씀이죠. 이런 것도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독일마을이나 원예 예술촌 같은 유명 관광지에는 갈수록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작 남해읍과 주변의 전통시장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네. 오히려 상권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네. 남해읍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가 인구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남해읍 인구는 상대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남해를 살리려면 남해 경제를 살리려면 남해읍 상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그 보관을 가지고요. 열심히 지금 군정 전반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도시재생 누딜 공모사업의 1차 공모에 남해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남해읍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 거리를 리모델링하고 청년 창업 지원 거리를 만들고 명품 거리를 만들고 또 스마트 재래시장화한다. 이런 국비 예산을 따오는 공모 심사에 1차를 통과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을 살리려면은 남해읍 상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입니다. 현재 그 남해 상품권을 통용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남해 지역화폐로 만들어서 남해군 전역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또 물류가 더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청사 이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1959년에 준공된 남해군청은 건물이 낡아서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주민들과 직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부터 군청사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용역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입지 선정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군청사 이전을 해야 될지 또 그 자리에 신축을 될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군청사는 반드시 새로 지어져야 된다. 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민원인들의 불편, 또 무엇보다도 이제 건물의 안전도 때문에 군청사는 반드시 신축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 국민들과 여러 차례 공청회와 수기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 기본 계획은 늦출 수 없으니까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방향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늘 하면 또 이제 오랜 기간 남해 경제를 지태온 작물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제 최근 이제 고령화라든지 네. 또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서 특산물로서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지적도 있는데 네. 이 남해 마늘의 이 명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남해 마늘은 참남해의 특산물로서 효자 종목인데요. 예. 물론 요즘은 시금치, 단호박, 고사리 등 다양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마늘이 우리 남해의 특산물입니다. 남해 마늘의 재배 면적이 2000년도까지는 약 2000헥타르. 재배 면적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예. 올해는 777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이 농업 기계화 문제, 파종기, 수확기 문제 여러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 인력, 이 농업 대작도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청년 후계자, 또 규모 있는 또 영농단지, 또 마늘을 제대로 씨종자를 우수화해서 좀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기타 등등 문제, 마늘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우리 남해의 주소득 작물이 되는데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농업 분야에서 마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남해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마늘 전문 연구기관인 마늘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이 마늘연구소의 기능도 좀 확대를 해서 제대로 된 연구기관으로서 우뚝 서게 하겠고 또 여러 가지 그 가공식품도 더욱더 개발해서 판로 확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해공영터미널은 2015년에 사업자 면허가 취소됐고요. 네. 매표 사업을 두고 개인 소유자와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정상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남해 공룡버스 터미널이라고 이제 칭하는 남해 버스 터미널은 1997년도에 이제 건립이 된 건물인데요. 남해에서 단일 건물로서는 집합 건물로서는 제일 큽니다. 연건평이 한 5,500평에 7천 건물인데요. 공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합 건물이 64개의 점포와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2분의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객버스 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가 2015년 2월 27일 날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터미널 사업자가 제대로 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법적 분쟁으로서 어쩔 수 없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터미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터미널 사업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합실, 또 승강장, 승하차장, 주차장, 기타 등등에서 11종류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터미널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 법적 분쟁으로 면회가 취소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큰 건물이고 또 남해의 관문이고 또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 주변에 십수대, 많게는 수십 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남해의 관문 역할인데 이 버스 터미널 반드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이걸 해결하겠다고 공약도 내세웠는데 예. 제가 군수로서 직접적인 조정자로 나서서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또 그분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배려를 하도록 성실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해군이 제시한 제2남해대교 대신에 이제 노량대교로 네. 결정이 되면서 이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9월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 유치라든지 관광 자원의 활용 면에서는 이제 하동군과 협의를 해야 되고 네. 협력이 또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제2남해대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남해군이 제2남해대교를 주장을 했고 하동군이 노량대교를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하동군이 주장한 노량대교로 명칭이 됐는데 예. 우리 남해군에서 이 명칭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꼭 밝게만 보지 않는다. 이게 그 솔직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냥 명칭을 가지고 하동군과 대립할 수 없고 명칭을 가지고 발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소송 나름대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예. 하동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 남해군이 노량대교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히나 우리 남해군의 접속 지역인 설천면과 고현면이 남해 10개 면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 관광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대교 개통과 동시에 남해 발전을 서막을 여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겠고요. 지금 현재의 남해대교 국도 19호선이 개통이 되면 구도로는 이제 국도에서 지방도나 군도로 격화가 됩니다. 예. 또 교통량도 격감하게 되고요. 그런 남해대교는 1973년도에 동양 최대의 현수교라고 이제 교통이 되고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였는데 그걸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자원화하고 역사 문화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MBC 경남에서 마련한 단체장 대담 릴레이 민선 7기 새 희망을 그린다. 오늘은 장충남 남해군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선인 이제 군수님에게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신상 질문을 몇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경찰 대학을 졸업하고요, 25년 이상 이제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랜 경찰 생활에서 이 단체장으로 갖춰야 될 이런 자질이라든지 네. 가치관에 아마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경찰 조직이나 행정 조직이나 물론 업무의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이 단체장으로서 또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을 움직이고 조직원들을 목표를 향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또 경찰 조직에 있으면서 제가 국가 간 네. 또 국민을 위하는 위민 정신 이런 것이 싹텄기 때문에 이 남해 군수로서도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군수는 당연히 국민과 군민을 위하는 마음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해 군청의 공무원들을 사기도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또 복지도 정진시키고 창의력도 기르고 그런 것은 경찰 조직의 장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
보니까 이제 진주, 창원 그리고 김해에서 경찰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계속 이제 경찰에 남아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해보겠다 네. 단체장의 꿈을 꾼 네. 계기가 있었을까요? 경찰 조직도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하지만 네. 제가 경찰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근무하는 동안 창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예. 경찰 행정은 소극 행정입니다. 규제 행정이고 단속 행정이고 일반 행정은 뭐 적극 행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장 행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뭐 일정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그런 단체를 정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부하고 국민의 삶, 주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정말 그 보람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마침 그 당시에 우리 김두관 김포갑 의원이죠.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정치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도지사 비서실장 시절에 일반 행정을 많이 접했고 또 진짜 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많이 봐왔고 경험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제가 출마하는 계기도 됐고 남해 군 행정을 펼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해군수 출신이고 경남지사를 지낸 네. 김두관 국회의원과 각별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태어난 동네가 이웃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이기도 하고요. 동문 선배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도지사 시절에 제가 비서실장도 했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깊은 인연이 네. 돼서 이번에 남해군수로 당선이 됐을 때 네. 축하 전화도 네네. 받으셨을 것 같네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아마 기뻐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두 분께서 되고 난 이후. 본인도 남해 민선 1, 2기 군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 제보고 당부하는 말씀이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뛰어넘는 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남해군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 남해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선거 출마를 앞두고 남해군으로 오시면서 남해사회통합연구소에 문을 열었고 네. 당선 전까지도 운영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남해 사회통합연구소, 연구소라는 명칭보다도 저는 그 사회통합에 방점을 두는데요. 남해의 큰 문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는데 남해는 유독이 이제 400년 가까이 섬 안에서 혼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서운한 게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예. 또 그동안에 23년 전부터 지방자치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선거로 인해서 대립과 또 감정의 벽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남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남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껴서 남의 사회통합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소통과 화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소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의 그 세미나와 토론을 했습니다. 읍상권 살리기 위한 군민대 토론회, 또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세미나, 또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세미나, 그런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많이 접촉도 하고 정당과 종교, 정파를 초월해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자. 지금 얼마나 우리 남해군이 어렵느냐. 정당을 초월해서 똘똘 뭉쳐도 우리 남해군이 일어서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평상시에 강조도 하고 선거 기간에서도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아마 저를 지지해 준 분 중에서 저 사람을 당선시키면은 남해군을 위해서 정말 소통하고 화합을 잘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지지해 준 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민선 7기 남해군의 미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년 만에 인사청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기가 네. 끝날 때까지요. 네. 계속 이제 군정 발전과 이 국민 화합의 발목을 예. 잡아왔습니다. 예. 이 깨끗한 군정 운영을 공약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남해군은 뭐 다른 지역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지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남해군 공무원이 정규직이 한 6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예. 남해군에서 가장 큰 기업체 종업원이 70명입니다. 뭐 학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가장 큰 엘리트 집단인데 이 공무원 집단의 사기가 공무원 집단의 능력이 공무원 집단의 창의력이 남해 발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의 불공정, 인사의 비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은 비단 남해군청뿐만이 아니라 남해군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큰 장애 요소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군 행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인사행정도 포함되죠. 인사행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도 소위 말해서 이 비리의 사각지대랄까 공무원의 재량이나 외부의 청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세세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군은 이 싱가포르처럼 청탁 비리가 없는 도시다. 청탁 비리가 없는 지역이다.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군정 내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공약 중에 하나로 CCTV를 군수실에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군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이 실시간으로 보게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내세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그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비리를 단절하겠다, 건절하겠다는 상징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관련된 뭐 감사 청구라든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무엇보다도 군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더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비리, 부정, 청탁이 없는 남해군을 만들겠다. 제 소신입니다. 예.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와 연계한 신재생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경남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갈사만 산업단지와 연계한 중현지구 산업단지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민선 3기 하영재 군수 계실 때 조선 기자재 산단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MOU도 체결하고 큰 행사도 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또 아까 말씀드린 데는 IGCC 그 이전 단계인 또 석탄 화력 발전소 지금 IGCC 발전소 계속 그 지역이 산업단지로서 또 공장 부지로서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남해군에서 아마 유일하게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인근 갈사만은 물론이니와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가 접한 지역이니까 자연 경관을 보존해서 남해군을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산업단지로서 입지하는 것이 남해군의 장래로 봐서 좋다고 저도 판단할 뿐더러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수가 이제 동일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갈사만 신소재 부품 공장, 또 인근에 있는 이 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신재생 부품단지를 만들어서 남해에도 제대로 된 제조업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정부와 우리 도정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치유농장 지정 등
융합 농축 산업을 육성하고 네. 수산업 6차 산업 분야에도 지원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가실 건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융합 농축산업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1차 산업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농업과 축산업, 제조업, 서비스, 관광체험, 관광농원 이렇게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하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단계를 떠나서 아까 우리 이 출입 기자님 말씀대로 치유농장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은 양을 키운다 또는 뭐 소를 키운다. 거기에 맞는 치유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병질환에 맞는 동물 또 거기에서 힐링을 해서 자기 몸을 재생시키는 자기 몸의 기능을 재생시키는 그런 건데요. 또 곤충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을 길러서 곤충 자체를 보게 해서 심미적인 안정감을 갖고 또 곤충 자체가 소득원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융합 농축산업인데 이런 것을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 분야의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수산산업의 6차 산업화, 수산업의 6차 산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는 데를 떠나서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잡아서 가공을 하고 또 잡고 가공하는 그 자체를 관광상품하고 체험화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바다의 오염 문제입니다. 수산물의 서식 환경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많이 저하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제대로 바다 환경을 맑게 해서 지속 가능한 어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바다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액체 연료를 만드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남해에 도입해서 바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또 연료할 수 있는 그런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수산물의 부산물을 반려동물의 사료로 개발하는 이런 사업. 선진국에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못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서 남해에 그런 산업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특별한 좀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비행차라고 하면 하늘 나는 자동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창성면에 이제 강저, 네. 비행차 실험 단지를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1940년 제가 기억하기로 헨리 포드 자동차 창시자가 1940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와 비행기가 결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웃지만은 앞으로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 비행차는 지금 뭐 실험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항공사는 물론이거니와 뭐 구글이나 우버 등 유수기획 업체도 전문 부서를 둬서 비행차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행차는 자체로서 상용 효과도 있지만은 우리 남해 같은 데는 항공산업단지가 가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서도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비행차를 자체 제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선 당지에서 지역도 좁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된다. 또 그것을 관광자원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일부 부품 정도는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약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당의 김태년 정책위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은 하나쯤 들어오면은 우리 남해의 산업과 관광에 큰 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약을 했고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 임기 내에 반드시 하나의 그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KTX를 남해군에 유치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습니다. 네. 네, 남해군이 이제 뭐 관광지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KTX를 이렇게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네.
또 이 실현 가능성은 또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군수님 입장에서. 네, 뭐 실현 가능성을 퍼센트지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예. 지금 사실은 그 국도 77호선을 연결하는 여수와 남해 간의 한려대교랄까 또 뒤에 검토되고 있는 그 해저터널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도 막강한데 KTX까지 유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무리한 공약이 아니나 또 먼 장래의 공약이 아니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남해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관광지입니다. 정말 그 신이 내린 보물섬입니다.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또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없고요. 너무 멀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의 접근성이 참으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중국 대륙에 수억의 관광객이 우리 한반도로 올 때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는 것이 꿈이랍니다. 예. 중국 내륙 지방에 사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남해안, 특히 남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에 관광 지역으로 개발을 하려면은 그분들을 올라가려면은 이 KTX나 제대로 된 대중교통이 있어야 대규모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원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낸 공약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군수 재임 기간에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지표를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로 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소통위원회를 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국민소통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 상당히 제가 앞으로 군정을 하면서 제 군정 파트너도 될 수 있고 또 군정의 현안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중요한 기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 남해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합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현안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찬반 양론을 100% 아우르기는 어렵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가, 또 관심이 있는 분, 이해 당사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고 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결론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민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군정을 군이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납득하는 그런 행정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결정하고 우리 행정이 따르는 그런 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국민소통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국민소통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참 토론 문화가 부족하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토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좋은 사회 발전을 위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정소통위원회 반드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남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익원입니다. 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남해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기존의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관광산업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제1산업인데요. 이게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수익성을 갖추고 또 개발을 하려면은 우리 공무원 집단의 역량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또 공무원 집단의 한계성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이 주도를 하는 그런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해에 없는 관광산업을 제대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남해에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유람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런 관광 인프라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통 문제 이런 문제도 크게 추진하려면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관광개발공사는 저는 그 군민주를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광으로 인한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드리겠다.
네. 그래서 군민주를 모집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번에 우리 남해군이 도시재생 누질 산업의 1차 공모에 선정이 된 것도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라는 그 개념이 이 지역에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남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장충남 남해군수와 함께하는 대담 릴레이 이제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정성우 기자. 네. 민선 7기 남해 이 단체장의 정당이 바뀌었고 또 새로 시작한다는 군수에게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남해 군민들의 바람을 좀 대신 전해주시죠. 네. 장충남 군수님은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남해군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단체장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힘 있는 여당 군수로 경남도는 물론 현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 아래 남해군의 발전을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남해군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관광 자원을 살릴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확충과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수님의 공약들이 약속대로 잘 이행돼서 남해군이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향이 상이한 정당들이 군수를 번갈아 배출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도 사실인데요. 이를 수습하는 것도 군수님의 몫으로 보입니다. 네. 초선 단체장으로 이제 첫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 열정 그리고 의욕도 굉장히 넘치실 것 같고요. 오늘 대담 내용에서도 충분히 그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4년을 잘 지켜봐달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다 어려운 과제고 힘든 과제고 장기적인 과제인데 이런 과제들을 저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뜻을 모아서 함께해 주신다면은 우리 남해의 저력으로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사업들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우리 남해군이 크게 발전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은 길은 먼데 날은 저문 나그네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 많고 해결해야 할 일 많고 또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군정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담에 참여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정성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대담에서 장충남 군수는 살만 나는 남해, 행복한 남해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열심으로 끄는 단체장, 뒤에서 성심껏 밀어주는 군민들, 남해군의 완벽한 팀을 응원하겠습니다. MBC 경남이 마련한 민선 7기 단체장 대담 릴레이 남해군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